그러니까 여러분 방청객 역할로 저를 처음 봤지만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중에 좀 해주세요. 아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진이 뜨자마자 실물과 함께 보면서 같은 사람 맞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입사할 때는 지금보다 15kg이 적었을 때 그때는 얼굴이 주먹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아내가 임신하면서 같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내가 이제 애를 낳은 지 이제 60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좀 임신 중이에요. 조만간 이제 운동으로 뺄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나운서 스피치라는 아나운서 스터디라는 커리큘럼으로 만났지만 실제로는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도 웃겨요. 아나운서 일반인 이것도 웃기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각자가 어떻게든 언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음성이라든지 발음이 정확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나운서 출신인지라 스터디 이름을 지었지만 철저하게 저는 준비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이든 혹은 회사원이든 누구든 간에 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 또 대다수가 아나운서 준비생이다 보니 커리큘럼의 난이도는 아나운서 준비생 높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몰라도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높이 자체를 수준 높게 공부하시면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되겠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잘생긴 김 씨는 왜 이분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20대 초반 중반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골드미스가 되면서 30대 초중반이 되게 되면 이 정도 인물도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이분이 여자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매우 좋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고요. 근데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그 여자들이 좀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목소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대다수가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그렇죠. 한석규. 아이들이 모두가 어린 텅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었다. 오늘 일은 이병헌. 날 포함해서 우리들한테는 없던 일이고 어렵단 말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 과연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소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좋은 목소리로 평가되는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분석해봤습니다. 고음이 들리면 아주 쾌활하고 중음이 들리면 부드러움이 있고 저음이 있으면 무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아주 저음도 강하고 중음도 강하고 고음도 강한 또 남성의 어떤 부드러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목소리예요. 두 분이 공이 유사한 특성을 얻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의자를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앞에 뒷자리가 꽉 차 있으면 옆이랑 앞도 조금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아직 들어오지 못한 난민들이 좀 계셔서. 예. 의자가 준비가 좀 될까요? 예. 지금 잠깐 서서 들으시다가 의자가 준비되면 그때 계속 진행할게요. 방금 보셨듯이 소리에 관련된 건 배명진 교수님이 늘 나옵니다. 예. 범죄자를 잡아낼 때도 그 소리도 배명진 교수님께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아까 좋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 말을 해봤더니 중음, 고음, 저음이 골고루 있는 사람이 좋은 목소리다. 음파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여러분이 과학이라든지 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낍니까? 예. 강채 선생님 중음이 발달됐네. 저 친구는 고음이 좋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오감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좋은 소리다. 혹은 조금 탁한 소리다. 아니면 조금 재지는 소리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어서 소리가 느껴질 때는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물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잠시 후에 저와 함께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면 느끼겠지만 사실상 보이스 트레이닝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집중해서 소리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열리고 닫히고가 판가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입술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트레이너로서 여러분 입술 이렇게 만져주거나 이 평균 많은 손으로 혀를 막 뽑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뇌의 지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리고 빼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에서 스피치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언 교수님께서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나눴습니다. 시각적, 음성적, 내용적인 요소로 나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에 목소리가 38%, 그러니까 음성적 요인이 38%를 차지한대요. 거의 뭐 한 40%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각적인 요인이 55%를 차지합니다. 네. 나는 사람 중심을 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시각적으로 먼저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소개팅을 나가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소개팅을 나갔을 때, 저도 옛 추억을 떠올려 보면 커피숍에 쫙 앉아있을 때, 어떤 여성분일까? 그분. 문이 열리네요. 딱 들어와요. 거기서 55%가 이미 딱 정해지는 거죠. 마음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딱 들어오시는데, 외모가 꽤 아름다워. 마음의 문이 열렸다가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낮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글쎄 합치면 얼마죠? 94.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이 7%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용적인 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의 음성과 시각은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느끼자마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내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느낌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지록 7%지만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대화를 오래 나눠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보면서 처음에는 선입견들이 있다가 깨지는 부분을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걔 처음에는 재수없는 썼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좀 생각이 깊더라. 알고 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걔 정말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결국 내용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인상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같이 접점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용의 위력은 커지고요. 음성과 시각은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무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보고 뭐 저렇게 생겼어? 근데 매일 봐봐. 그러면 그냥 저렇게 생겼어의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아는 애. 처음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탁해서 귀에 거슬려서 안티가 정말 많았던 박경림 씨라든지 현영 씨. 그런데 지금은 나오면 그냥 박경림이구나. 현영이구나.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살아온 내용이라든지 생각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 목표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면접관 앞에서의 그 첫인상 5분 혹은 앞으로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도 다지면서 또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잘 다져서 처음과 끝이 다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목소리는 선천적이다 라는 부분에 말들이 많아요. 어떠죠? 예, 그렇죠. 오늘 내가 목소리 트레이닝 강의를 하러 왔는데 목소리는 선천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목소리는 선천적이에요. 예. 주변에서 방송인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목소리 좋으신 분 있죠. 그냥 사실 훈련도 안 하고 매일 술 먹고 담배 많이 펴도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불편한 진실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음색이라는 게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음색. 자, 각자의 음성의 색깔은 선천적이에요. 성시경의 감미롭고 하이톤의 목소리 성시경이 나는 왜 이렇게 저음이 안 나오지 하면서 아무리 발성을 해도 박효신 목소리나 김동률 목소리가 안 나고요. 김동률, 박효신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성시경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노래를 다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음색은 각자가 선천적으로 각자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 중에서 누가 봐도 약간 부족하거나 거슬리는 부분을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성 부분에 있어서 개발의 범위는 수치로 말하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어느 정도냐면 선천적인 부분이 한 6, 70? 후천적인 게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이 30% 바꾸려고 왔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30을 채우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소리가 더 나와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해볼 겁니다. 얘 누구야? 예. 제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에 대학교 4학년 때에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영규입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양근 의원은 파이프 담배, 역관련, 씹는 담배 등에도 일반 담배와 같이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파이프 담배 50g당 635원, 역관련 50g당 1,809원 등 기존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담배류에도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지금 목소리가 좀 달라요. 처음에 제가 딱 왔을 때 저는 참 고왔어요. 아카데미 갔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저음이 안 나와. 저음 발성이 안 되니까 뉴스가 신뢰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강창진입니다. 뉴스입니다. 방금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하니까 아무리 코칭을 받아도 이 궁극적인 저음 발성 강화 훈련이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강화 발성을 해서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 뉴스입니다 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하면서 저음이 딱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훈련이 돼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이 이 성대를 잠깐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요. 자, 성대를 만진 상태에서 오늘 실습 위주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다 실습이야. 자, 보시면 여기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만진 상태에서 성대가 좀 잡히죠? 자, 여자도 있어요. 남자가 좀 아담스 애플스라고 좀 튀어나왔을 뿐이지. 이 상태에서 따라해 보세요.
성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예. 굉장히 신기한 애들도 있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대라는 것은 근육 조직이고 그 근육 조직에 있어서 제가 너무 위로만 발달이 돼 있다가 이것을 조금 아래로 내서 꾸준히 소리를 내니까 그 근육이 발달이 돼서 중음과 저음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죄송한데 지금 앞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A4용지 깔고 앞에 조금 좌석. 예, 그래요. 자, 앞에 있는 분들. 그래요. 나머지 분들 이제 저쪽 끝부터 이렇게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예. 앉으시면 또, 땅에 앉으시면, 앞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냥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마당놀이 보러 왔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뒤로 갈게요, 자, 어디 피난처 아니니까 숨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서 쭉 앉으시면 돼요, 여기. 앞으로 앉아주시면 예. 아이고. 자, 그렇죠. A4 용지 한 장이 부족하신 분들은 2장 써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좀 앉아주세요. 예. 자, 진행 계속할게요. 저음 강화 발성을 한 요 정도 하니까 소리가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어느 정도 하면 한 요 정도, 한 5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5년 정도 하시면 소리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 되고 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이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거고, 돼서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상대방의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호감도 있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연출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게 궁극적인 이 클래스의 목표예요. 아나운서 지망생들의 퀄리티 눈높이로 하겠지만 전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나운서에 전혀 뜻이 없지만 내가 발음이 부족하다 해서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마음가짐 자체를 그냥 어설프게 나는 애들이랑 다르니까 쉽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24일 동안은 뜨겁게 나는 아나운서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높이로 한번 해보시면 추후에 그 이미지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실습 위주의 수업인데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고 이러면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앉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면 선 것과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음성적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발성, 발음, 속도, 포즈, 억양 이 5가지 부분 중에서 발성과 발음이 거의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훈련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속도, 포즈, 억양 부분도 한 20% 정도가 됩니다. 말이 빠르시다든지 느리시다든지 혹은 사투리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먼저 발성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발성이 부족한 사례를 제가 이제 SK텔레콤의 신입사원 106명을 일일이 다 106명을 다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것을 이 5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그 신입사원 연수 때 그곳 가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소리 중에서 발성이 부족한 친구들인데 기계음을 통해서 크게는 들리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개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음성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2기로 입사하게 된 이현정입니다. 약 2달 전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FMI에 와서 합숙 면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22기 임세현 매니저라고 하고요. 제가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번 OT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여러 번 왔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기 신입 매니저 정진입니다. 확실히 기억시키는 자기소개.
자, 여러분 지금 기계음으로 들려도요, 크게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볼륨을 줄이는 것과 작게 녹음된 것을 볼륨을 높일 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계를 통해서 크게는 들리지만 주변의 현장음도 같이 들리고요. 여러분이 음성만 들어도 알겠지만 이 공간 언어에서 어떤 무대 위에서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녹음하는 느낌이었죠. 사실은 무대였는데. 그러니까 발성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방금 그 목소리 남자 친구는 굉장히 등치도 큰 친구인데 앞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음성이 나오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발성하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식 호흡이라든지 성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자, 먼저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내 몸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공기가 들어가면요. 공기가 들어가면 이 발동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폐와 횡격막 아래까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호흡의 포커스를 폐로 두게 된다면, 뇌에서 폐로 두게 된다면 숨을 들이쉴 때 폐가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일반적인 호흡이에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 자, 그리고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흉복식 호흡인데, 폐와 어깨에 전혀 힘을 주지 않고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만 인위적으로 나오게 만들면서 공기를 아래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흉식도요, 여러분 소리 잘 나와요. 예, 흉식도 잘 나와. 근데 왜 복식을 하자면 흉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체내 공기를 최대 30%까지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를 내뱉으면서 말을 해요. 공기를 들이쉬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공기를 많이 품을수록 지금처럼 크고 힘차게 오랜 시간 힘들이지 않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 발성 기관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성대인데, 이 성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대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 공기가 접점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올라가서 이 공기가 공명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빈 공간이 공명기관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 소리에 울림이 있어야 사람의 매력을 끌거든요. 아까 한석규, 이병헌 다 울림이 있는 소리거든요. 화장실에서 문 닫고 여러분 노래 한 곡 불러봐. 목소리 꽤 괜찮아. 그러다 갑자기 옥상 위에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게 뭐냐? 울림을 만들어주는데, 각자 허밍을 한번 해보시면서 해보세요. 시작. 더 아래를 만져보세요. 콧등을 만져보세요. 자, 볼 만져보시고. 자, 당연한 거지만 진동이 느껴지죠? 자, 몸 안에 있는 코 있죠? 여기도 비강공명이라고 해서 울림이고요. 뇌에는 대피질이라고 해서 여기 얇은 막이 있습니다. 여기도 울려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이제 비성발성이든 두성발성이든 많이 하죠? 자, 말할 때 이 콧구멍에서 콕소리가 많이 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영이에요. 현숙이 됐네. 자, 이런 식으로 비강에서 공기가 많이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소리를 줄여드리고요. 그래서 소리가 누가 들어도 괜찮고 울림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서 울림이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이 공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벽을 타고 진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조음기관은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주는 기관이에요. 여기까지는 세계 공통. 인간이라면 공통이고요. 여기서 이제 영어권이냐, 한국인이냐, 스페인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치아, 혀, 턱, 입술을 통해서 말을 정확하게 맛깔나게 씹어져 나오면 그 씹어져 나온 공기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맛깔나게 씹는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둔탁하게 대충대충 씹으면 공기도 예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작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말을 할 때 입술을 적게 벌려도요, 여러분 충분히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인간은 효율성은 추구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순간부터는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 이걸 입술의 귀차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아나운서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소리에도 생김새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 벌리고 얘기하는 것과 입을 크게 벌리고 얘기하는 게 소리가 달라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얘기하는 것과 소리가 달라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얘기하는 것과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까까지는 들을 때 뭔가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말할 때는 뭔가 적극적인 느낌이 들죠? 중요한 건 음성만으로도 그 사람의 느낌과 성향을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들려지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 맛깔나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나오는 것까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혀의 부분 있죠? 단서름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단서름은 뭐냐? 짧을 단 혀설. 혀 짧은 소리예요. 예, 노홍철 씨가 TH 발음이라고 하죠. 예. 네. 중요한 건 짧을 단 혀설, 혀 짧은 발음은요, 혀가 짧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도 혀 길어요. 그게 아니라 혀의 위치가 발음할 때 살짝 앞으로 돌출될 때 나오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 교정에서 가장 크게 특징을 삼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제 단서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음 교정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둬요. 단서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혀의 위치를 조금만 안으로 집어넣으면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타금이라든지 단서름 이런 부분이 좀 교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나머지는 다 습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만 심어줘도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을 좀 알았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를 보시면요, 40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제가 아주 그냥 그 사진까지 해서 친절하게 그냥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만 보셔도, 글만 보셔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실습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복식 호흡을 하는 법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발성과 발음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저도 목소리가 변화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다양한 서적도 보고 책도 보고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훈련법은 단순해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장기 커리큘럼에서 계속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훈련법은 단순해야 되고요. 쉬워야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소와는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야 정말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지금 막 벌리시면서 옆 사람 치거나 이러면 민망해지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배 위에 올려놓을 때는 아랫배는 배설기관입니다. 자, 윗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 들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입으로 들이시면 이렇게 저처럼 좀 섹시해져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코와 입으로 같이 들이시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요. 자, 그러면 코로 들이실 때, 자, 입만 살짝 벌려서요. 공기를 같이 동시에 들여서 보세요. 자, 들이쉬고, 내쉬고. 자, 짧은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공기가 소리 없이 슉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코와 입으로 동시에 공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주의할 점, 손은 배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요, 배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뇌로 느끼려면 만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느끼거든요. 미묘한 배의 움직임. 그러면 이 손은 절대로 힘을 주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는 것 뿐입니다. 배가 느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두 번째,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눈으로는 본인의 어깨와 가슴 라인을 보면서 여기에 힘을 빼주세요.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 거울 없이는 못하는 운동이에요. 자기 자세를 잡으려면 거울을 보면서 좌우를 맞추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 거울로 내 어깨와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면 거울 없이는 내가 이렇게 올라간지 잘 못 느껴요. 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는 어깨와 가슴이 전혀 올라가지 않도록이라면 완전 힘을 빼시고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만 인위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상태에서 내뱉고 다시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고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잠깐 마이크의 역할이 크게 소리가 확 작아질 줄 알았는데 자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고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어깨 고정 내쉬면서 어깨 고정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어깨 고정 내쉬면서 어깨 고정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의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폐와 뭐 복식, 흉식, 뭐 하이브리드카로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흉식 호흡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이쪽 폐를 써서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여기 힘 빼고 배만 나오게만 만들면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한 게 복식 호흡입니다. 하나만 생각하세요.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고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어깨 고정 내쉬면서 어깨 고정 자 그렇게만 하시면 복식 호흡입니다. 언제 연습할까요? 깨어있는 그 어느 순간이라도 예. 지하철에서 멍 때리고 있지 마세요. 예. 지하철 그거 보이죠? 그 검은 곳에서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어깨가 올라갔네 다시 자, 네, 자 끊임없이 자,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음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코와 입으로 최대한 들이쉬면서 배를 최대한 팽창하신 상태에서 호흡을 참으세요. 자, 코와 입으로 다시 들이쉬면서 참은 상태였다가, 자, 조금 참았다. 이제는 치아 사이로 바람을 내뱉습니다. 자, 천천히 내뱉는데 배가 쭉 들어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배가 팽창됐다가 다 토해내세요. 차근차근 다 토해내시고, 다 토해내시고, 다 토해내시고. 자, 마지막에 요만큼 남았다. 그때 어떻게 하냐? 최후의 바람. 자, 최대한 여러분의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어디서나, 틈날 때마다, 언덕 올라갈 때 찾길에서 소리 안 나죠? 걸어가면서 참고 있다가 스스 하셔도 좋고요. 다만 주의사항 지하철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네, 신고 들어갑니다. 가스 누출됐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복식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활량이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정의 무대, 요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정의 무대. 요즘도 그 여자 가수들은 군인 무대를 많이 쓰잖아요. 목소리, 아이유. 그분들은 발성을 안 했으면서 소리가 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폐활량 크기와 소리 크기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선생님, 저 목소리가 작아요 하는 분들은 폐활량이 작아서 조금만 크게 말하려고 해도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발성 연습과 함께 여러분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발성을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 말대로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에게 V라인이 생기거나 이런 부가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발성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폐활량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를 이제 한번 복식 호흡 다음으로 바로 소리를 내보겠는데요. 남자의 자격에서 예전에 그 박할린 씨가 지휘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합창단 하시면 알겠지만 합창단 지휘자가 어떤 주문하냐면 소리가 퍼지니까 좀 소리 좀 모아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합창단원들이 알겠어, 좀 소리를 모아야겠구나 하고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모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시청자까지도 느낀다는 거죠. 아까 배명진 교수님께서는 중음, 저음, 주파로 말했지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된 거죠. 소리를 모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웃기는데 그럼 내용분들은 어떻게 냈을까요? 어떤 소리를 모아야겠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모아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로직이라든지 이론 설명이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저쪽으로 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발성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의 비슷한 자세에서 똑같은 자세에서요. 복식 호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코와 입으로 들이신 상태에서 어깨는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소리를 앞으로 그냥 한번 내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시선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앞에 어떤 한 지점을 짚으세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이 내 공기로 때린다는 느낌으로. 자, 집중력 있게 공기를 한번 쭉 뻗어낸다는 마음으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코와 입을 들이쉬고 각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자기가 소리 낼 곳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맞췄는데도 여러분 잘 맞아요. 왠지 강마해가 된 느낌입니다. 자,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아까 있었죠.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입을 크게 벌리면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입을 본인이 적당히 벌려주시는데 여러분의 입 모양을 벌려주시고요.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보실 텐데 이번에는 코와 입으로 최대한 배를 팽창시킨 다음에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팽창시킨 다음에 소리를 내는데 누가 가장 길게 하는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길게 하는지 제가 우리 한번 배틀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건 반칙이야. 그냥 편안하게 내시면 돼요. 아셨죠?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어진다고 해서 본인 더 남았는데 쑥스러워서 숨기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잠깐. 어떻게 됐지 지금? 자, 올라가는 거를 주의해 주세요. 흉식 호흡이 되지 않도록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식 호흡을 만드는 이유, 방법. 흉식만 그러니까 어깨와 가슴만 올라가지만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보시면 어깨와 가슴 올릴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흉식 호흡 할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진짜 미묘하게 접으시면 이 정도 살짝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스스로가 잡아낼 수 있으면 이제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코와 입으로 들이쉬면서 배만 팽창시키고 소리 한번 쭉 누가 가장 길게 하나 가보겠습니다. 시작. 민망하네요. 아까 가장 나중에 그쳤던 분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가장 독하신 분들입니다. 예. 각자가 폐활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각자 내뱉는 CC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는 큰 의미 없고요.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균일하게 공기를 내뱉습니다. 균일하게 공기를 내뱉는데 소리를 들어보시면 균일하게 내뱉는 게 귀에 느껴져요. 느껴지죠?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사항.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소리를 냈을 때 끝까지 균일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마지막에 여러분이 호흡이 조금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떨리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안간힘을 써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뚝 끊길 수 있도록. 그러면 코와 입을 들이쉴 때 복식으로 배를 팽창시키고 길게 소리 내기 훈련만 5회를 해보시면 매일매일 5회만 해도 본인 스스로가 익숙해져서 추후에는 균일한 공기를 장시간 내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내려주시면. 열강을 하니까 육수가 많이 흐르네요. 다이어트 되고 좋아요, 전 지금. 아까 제가 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죠? 하루에 3끼 먹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간식 먹지 않고 야식, 비몽사목 이성을 잃고 먹었던 것들을 이제 방울토마토로 때우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 달 동안에 무려 4kg이 빠져서 90kg에서 지금
6으로 빠지고 있어요. 예. 주말에 치킨 한 마리 먹으니까 2kg 바로 치더라고. 자, 참고로 여러분, 아나운서 준비생들을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예뻐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확률 가능성이 높죠? 부모님이 주신 눈, 코, 입인데, 그거 뜯어 고칠 수 없잖아. 부모님께 주신 이쁜, 소중한 눈, 코, 입에서 가장 베스트를 만드셔야겠죠? 지금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 매력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 본인도 알아. 내가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을 때 제일 예쁜지를 알아. 그 킬로그램 알고 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았지만 지금 하는 거야 이제. 함께 하면서 체중도 예쁘게. 그래서 누가 봐도 업종 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업종이든 시각적인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3,000보로 좀 빠졌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소리를 한번 냈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소리를 한번 던져볼 건데요. 소리를 던진다는 느낌은 뭐냐면 똑같은 자세에서 주의사항은 뭐냐?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아니라 배만 살짝씩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한번 쭉 내뱉을 텐데 지금도 입 모양이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앞으로 소리를 한번 던져볼게요. 시작. 자, 각자 어깨를 털어보시고요. 편안하게 털어보세요. 어깨를 털어보시면 힘이 쫙 몸에서 빠지거든요. 가볍게 다 같이 허밍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밍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어깨 터시고 정말 편안하게 편하게 힘 빼고 편안하게 허밍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기서 입을 벌려보세요. 소리가 낮아졌죠? 보이스 트레이닝은 악기 다루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다루기 전에는요, 기본 가운다라고 해서 피아노 가운데줄, 기타 가운데줄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지금 이 허밍은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해보면 똑같은 음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낮은 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낼 때는 의욕이 불타서 이건 자기 만족이에요. 고음으로 올라가면 누구나 성량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음으로